안녕하세요. 구집의 윤상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었던 대표예제 유제를 통해서 공부했었던 기본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인수분해 공식들을 좀 외워보기도 했고요. 이러한 방법으로 좀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제가 조금 부족해 뭐 이랬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 스텝 1, 2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인수분해를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스텝 1, 첫 번째 문제부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타나니까요.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은 다음은 다항식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의 합의 3ABC를 빼는 거죠. 자, 인수분해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문제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기본 공식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했던 그 공식이기도 하고요. 이 문제를 인수분해 공식으로는 외우고 있지만 유도 과정을 좀 해보라고 하면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 친구들을 위하여 한번 정확하게 풀어볼 테니까요.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이죠?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빼기 3ABC. 자, 기본 공식을 외우고 있다라면 바로 그냥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하면 되겠지만 그 과정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뭘 이용해야 될까요? 네, 지난 시간에도 항상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짝을 맞춰라. 짝을 맞춰라. 숨겨져 있는 공통인수 찾기의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여기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있죠? 지금 이 모양에선 짝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 있는 노란색 부분을 선생님 이렇게 좀 고쳐볼까 합니다. 왜 우리 친구들 이거 식의 변형이라고 해서 곱셈공식 변형으로 알고 있던 그 이야기입니다. 이 노란색을 이렇게 밑줄 친 노란색 부분을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짝을 좀 맞춰주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누구랑 누가 짝이 되죠? 네, 당연히 세제곱과 세제곱이 짝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이 문제는 A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그리고 누가 누구랑 짝이 될까요? 누가 봐도 그렇죠. 3AB라는 형태가 보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와 마이너스 3ABC.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 말이 뭔지가 보여지실 거예요. 오, 그러네. 요게 가라고 생각이 들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가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녀석은 당연히 뭘로 묶여요? 마이너스 3AB로 묶여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형태가 나타날 거고요. 이 앞에 있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방금 위에 노란색으로 적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한번 적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될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A 더하기 B 곱하기 C. 그리고 누가 들어가면 돼요? 네,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나에 들어갈 말도 여기에 이렇게 나타났네요. 오, 얘가 나예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요. 누가 봐도 이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공통인수가 눈에 보일까요? 짝 맞추기를 통해서 저런 숨겨져 있던 공통인수를 찾아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묶어보시면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3AC 그리고 마이너스 3BC인가요? 네, 마이너스 3BC. 그 이쪽은 마이너스 3AB 이렇게 남게 되겠죠. 자, 이제 전개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제곱, B제곱, C제곱 그리고 플러스 2AB는 마이너스 2AB랑 만나서 마이너스 AB라고 적을게요. 플러스 2BC는 그렇죠. 마이너스 BC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CA로 바뀌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 공식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 누가 들어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통인수 찾기 방법. 뭐다? 짝을 맞춰서 정리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이 있고요. 자, 가하고 나에 들어갈 말을 뭐 하라고 했죠? 네, 두 식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우리 가하고 나를 좀 더해볼까요? 가는 마이너스 3a제곱 b 마이너스 3ab제곱이라고 쓰면 되고요. 나에 들어갈 말,
오, 나에 들어갈 말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이걸 전개하는 것보다는 묶는 게 빠르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에서 마이너스 3a 더하기 b 곱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러면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있네요. 마이너스 3a 더하기 b. 그래서 마이너스 3a 더하기 b로 묶으면 앞에는 ab가 남고요. 뒤에는 플러스 ac 플러스 bc 플러스 c제곱이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복이 몇 번에 있습니까? 이런 게? 네, 그렇죠. 1번 복에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1번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2번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다음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차수가 높으면 막 긴장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차수가 높다고 긴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치환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A 더하기 B의 5제곱을 라지 A로 A-B의 5제곱을 라지 B로 일단은 차수가 크면 우리가 해결하기가 힘드니까요. 걔네들을 공통부분으로 치환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 모양으로 바뀔까요? 준식은 라지 A 더하기 라지 B의 전체 제곱에서 라지 A 빼기 라지 B의 전체 제곱으로 가로를 이렇게 좀 바꿔드릴까요? 네, 가로 이렇게 바꿀게요. 네, 빼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이 정도는 계산 가능한가요? A제곱 지워지고 B제곱 지워지고 선생님 주어진 문제는 4AB로 나오게 됩니다. 자, A하고 B를 곱해야 돼요. 근데 곱하려고 봤더니요 5제곱으로 뭐 한다? 묶여진다라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4배에 A 더하기 B의 5제곱 A 빼기 B의 5제곱. 지수법칙이 간단하지만 좀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좀 적어볼게요. 만약에 P의 5제곱, Q의 5제곱이 있다라면 얘를 PQ의 전체 5제곱 이렇게 묶을 수 있다. 이런 걸 지수법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 그러고 나면 4배에 주어진 식은 A제곱 빼기 B제곱의 전체 5제곱으로 바뀔 거고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A제곱 빼기 B제곱이 나타났죠? 이 값이 누구랑 같다고요? 2의 22제곱. 근데 4는 2의 제곱하고 나누어지니까 주어진 이만큼을 정리해보면 A제곱 빼기 B제곱의 5제곱을 2의 20제곱이라고 써서 최종적으로 A제곱 빼기 B제곱은 2의 4제곱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을 4번 16이라고 이야기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 3번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3번하고 4번하고 같은 문제 유형이어서 간단한 치환 부분은 우리 친구들 한번 연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면은 중학교 때부터 계속했던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조금 더 어려웠던 걸로 연습해 본 그런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x 빼기 1, x 플러스 2, x 빼기 x 더하기 3 뭐 해야 될까요? 네, 상수항끼리 더해서 같은 숫자가 나타나는 걸 빨리 찾는 게 중요하겠죠. 누구랑 누구 더하면 같은 숫자가 나옵니까? 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차례차례 더하면 여기도 1, 여기도 1 이렇게 등장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누가 봐도 x제곱 더하기 x가 치환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라지 x라고 치환해 볼까요? 라지 x라고 치환해 주시면 주어진 이 식은 라지 x제곱 마이너스 라지 8x 그리고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하면 지워지네요.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라지 x 빼기 라지 8로 정리하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겠죠. 자, 원래대로 돌려놓을 때는요. x제곱 더하기 x를 x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8.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는 않네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서 인수인 것 찾으래요. x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x 빼기 8이 인수인데 보기에서는 누구?
네, x 보기 1번에 인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이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6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선생님, 5번이 또 없어요. 네, 5번, 6번은 같은 내용이죠. 복 2차식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도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오늘 문제 풀이할 때도 맨 마지막에 또 한 번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복선을 먼저 깔아드릴게요. 자, 이 문제에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짝수차로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짝수차로만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주어진 식에서 x제곱을 라지 x로 y제곱을 라지 y로 치환합니다. 치환. 자, 치환을 해본 결과는 라지 x제곱 빼기 9 라지 xy 플러스 16 라지 y제곱인데, 자, 이렇게 치환을 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면요, 그걸 보기차식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냥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요. 지금처럼 얘를 치환했더니 뭐야? 인수분해가 안 돼. 이럴 때 뭐 해야 된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 걸 보기차식이라고 하죠. 자, 복 2차식은 궁극적으로 뭘 만드는 겁니까? 이러면 일단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죠. 자, 이때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보통은 2차 함수였다면 1차 계수의 뭐 절반을 더하고 빼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상수함을 손을 대는데 우리 복 2차식에서는 상수함을 손대는 게 아니라 요쪽, 1차 계수 쪽을 손을 대겠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2차 함수에서 만들던 거랑 조금 다르다. 지금은 누가 주인공이야? 그러면은 x제곱과 16y제곱이 주인공이에요. 자, x제곱과 16y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면 이 안에 있는 녀석은 뭐였으면 좋았을까요? 네,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8xy 더하기 16y제곱이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럼 누가 남아요? 마이너스 xy가 남게 되죠. 자, 일단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물어보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이 등장해야 한다. 이게 보기차식을 풀어내는 요령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좀 이해하고 계시고 알고도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에서 어떻게 완전 제곱식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나올까요? 하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당연히 나오겠죠. 자, 라지 x 마이너스 라지 4y의 전체 제곱. 선생님, 얘는 아무리 봐도 제곱이 안 보여요.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조르신 거예요. 이 라지 x와 라지 y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죠. 돌려놓으시면 어떻게 되죠? 네, x제곱 마이너스 4y제곱의 전체 제곱 빼기 xy를 x제곱 y제곱의 제곱이어서 지수법칙에 의하여 xy의 전체 제곱이라고 바꿔주시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완성. 따라서 x제곱 빼기 xy 마이너스 4y제곱 x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4y제곱으로 우리는 복 2차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a, b, c, d를 다 뭐 하랬어요? 곱하라고 했네요. 우리 a 마이너스 1, b를 마이너스 4, c를 1, d를 마이너스 4라고 적어보시고 죄다 곱해보세요. 그러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3개 있어서 음수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보기에 2번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기차식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선은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랑 조금 다르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2차 계수들과 상수항을 기준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을 나타내야 한다. 그렇게 두 가지는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마지막 문제도 풀어줄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이야기는 7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자, 7번 문제에서는 우리 친구들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차수가 높은 식을 인수분해하라고 시켰습니다. 자, 차수가 높은 식을 인수분해하라. 뭐 이용하는 거죠? 네, 지난 시간 배웠잖아요. 뭐 이용한다고요? 그렇죠. 인수정리. 인수정리가 뭐더라? 네, 상수항의 약수를 대입하는 거잖아요. 상수항의 약수를 대입해서 0이 되는 숫자를 찾아보자가 인수정리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서는요, 상수항의 약수 한번 여기 옆에다 적어볼까요? x 4제곱 더하기 5x 세제곱 더하기 5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인데 이 마이너스 6에
약수. 그러면 풀마 1, 풀마 2, 풀마 3, 풀마 6. 근데 우리 친구들 이 8개의 숫자를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는다고 하더라도요. 솔직히 6 이런 거 넣고 싶을까요? 네, 뭐 어쩔 수 없이 넣는 경우는 있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앞에서부터 되도록이면 차분하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1부터 넣어볼까요? 1 넣어보면 여기는 11. 마이너스 11. 벌써 찾았네요. 빙고. 그래서 주어진 이 문제는 x-1이라는 인수를 갖게 됩니다. 자, 조립제법을 쓸까요? 조립제법 1,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자, 1 넣어보면 1, 6, 11, 11, 마이너스 5 들어갔으니까 다시 6, 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11x 더하기 6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하실까요? 자, 이 뒤에 있는 식 여기다가 양수를 넣어야지 하는 친구는 없겠죠? 네, 다 플러스인데 여기다 양수 넣으면 양수 나오겠죠? 당연히 음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거 뭐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6 마이너스 11 플러스 6. 그러네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넣어서 1,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5, 6, 마이너스 6 해서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겠더라. 근데요, 우리 지금 이런 것도 좀 한번 연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x-1, x 플러스 1 하고 이거 쓰는 거잖아요. 물론 이걸 쓰면 됩니다. 물론 이걸 쓰면 되는데 여기서 3차식 같은 경우는 조립제법을 쓰는 시간도 아까워요. 그럼 조립제법 안 쓰고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단 최고차를 맞추는 연습부터 하세요. 여기 세제곱이죠. x?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x제곱 이렇게. 괜찮아요? 요 노란색 부분 밑줄 친 거랑 요 뒤에 있는 3차식이 같다라는 걸 좀 연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누구를 맞춰줘요? 그러면 상수항을 맞춰줍니다. 여기 플러스 1이면 6이 나오게 하려면 당연히 6이 있어야 되겠죠? 이해하실까요? 물론 조립제법 있잖아요, 선생님. 근데 조립제법 쓰는 것보다 빠르다니까요. 한번 우리 친구들이 연습을 좀 통해서. 네, 내신 교재를 공부할 때는요. 맞았어, 틀렸어도 중요하지만 좀 다른 방법, 좀 더 쉬운 방법, 아니면 빠른 방법. 우리 내신이라는 건 어차피 보면은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맞췄어, 틀렸어 보다는요. 그리고서는 2차 계수를 좀 맞춰주세요. 여기 x제곱이죠? 뭐가 곱해져야 6x제곱이 나올까요? 5x, 그렇지. 5x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1, 5, 6, 그러네 라고 찾아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쓰는 것, 지금은 뭐 연조립제법 쓰듯이 썼으면 되겠지만 네, 나중에 요 뒤에 있는 3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이렇게 적은 연습은 조립제법 없이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뒤에 있는 거 인수분해가 더 되네요. 그래서 최종 인수분해는 x-1,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인수가 아닌 것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보기에 1번에 네, 주어진 문제 정답이 있다라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7번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 이 문제도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으니까 잘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a세제곱 빼기 b 플러스 1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더하기 b.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기본 공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본 공식이 아닙니다. 근데 문자는 2개 있고 좀 복잡해 보여요. 그럼 뭐 하라고 하죠? 보통 낮은 차수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세요. 낮은 차수의 문자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세요 하면 숨겨져 있던 공통인수가 보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 문제는요. 주어진 이 문제는 2가지 방법으로 풀 거라서 선생님 솔루션 1이라고 할까요? 얘를 b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b제곱 있어요. 그리고 b 누구에 있어요? 마이너스 a제곱과 마이너스 ab와 플러스 b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네, 마이너스로 묶어서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 b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제 뭐가 없는 거? b가 없는 거. b가 없는 거는 여기 마이너스 a제곱과 a 세제곱이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라고 적을게요. 뭐가 좀 보이나요? 안 보여요? 자, 요 녀석은요. a 제곱으로 묶어보면 a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이제는 보일까요? 그렇죠. 기본 공식이니까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b 여기는 마이너스 a제곱과 마이너스 a 빼기 1로 이렇게 나눠보는 연습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b 마이너스 a제곱 곱하기 b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인수인 걸 찾기 위해서는 그래도 a가 음수보다는 양수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보면 a제곱 빼기 b 기억에 있죠? 그리고 a 빼기 b 빼기 1 리을에 있네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의 정답은 기억 리을. 그래서 몇 번에 있어요? 네, 보기 3번에 주어진 문제의 정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으면 됐을 거예요. 자, 근데요, 선생님은 좀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왜 완벽한데요? 네, 완벽하죠. 그렇지만 두 번째 방법도 한번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 a제곱 마이너스 ba라고 쓸까요? b 곱하기 a 그리고 누구예요? 네, b 플러스 1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 식을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조립제법을 써서 생각할 인수정리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a가 문자고 b는 숫자야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b 곱하기 b 플러스 1의 약수들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b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1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런 것들이 약수라고 생각하고 집어넣어 보자. 괜찮을까요? 주어진 문제에서는 당연히 우리 앞에서 b 플러스 1이라는 게 인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는 연습까지는 안 할게요. 그리고 대신에 보여는 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 b 플러스 1을 넣을 거야. 그러면 1, b 플러스 1, 0, 0, 마이너스 b, b 플러스 1. 그래서 0.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은 a-b-1 곱하기 a제곱 빼기 b로 인수분해 되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인수정리라고 하는 걸 숫자뿐만 아니라 뭐에서도 문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확장시켜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초보자라면 나는 아직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 그렇다면 첫 번째 방법이었던 차수가 낮은 문자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는 걸 기준으로 하시고요. 이것까지 괜찮다라면 두 번째 방법까지 우리 친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고요. 자, 10번 문제부터 13번 문제까지가 다 같은 형태의 문제예요. 다 같은 형태의 문제고 이 문제들의 공통점은 일단 차수가 낮은 문자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싶지만 차수가 낮은 게 없죠. 둘 다 x, y에 대한 차수이기 때문에 2차식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렇죠.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x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하게 될 텐데요. 나중에 뒤에 스텝 2 문제를 풀 때 하나 더 중요한 거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 10번부터 13번까지 같은 내용이니까 선생님 10번 문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문제를 x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세요. x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3y-3x 그리고 남는 게 누굽니까? 그러면 y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이렇게 남아요. 자, 이 상태에서요. 뒤에 있는 y제곱 빼기 y 빼기가 인수분해 된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할게요. y 빼기 2, y 플러스 1. 그러면 누구랑 2를 어디다 주는 게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 약간 고민이 되겠죠? 그러면 연습을 좀 해보시면 1, 2, 2y 빼기 4랑 y 플러스 1이랑 더해보니까 오이구 3y 빼기 3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림차순 정리를 했더니 기본 공식이 등장했다. 우리가 외웠던 AC X제곱 더하기 AD 플러스 BC X 더하기 BD 기억나십니까? 가장 기본적이었던 식이 Y에 대한 숫자 대신에 문자가 나타난 거구나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X 더하기 Y 빼기 곱하기 2X 더하기 Y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보기에 몇 번에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2번
보기에 주어진 문제에 정답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번 문제, 내림차순 정리할 때 두 가지 패턴이 있구나. 하나는 숨겨져 있던 공통인수가 나오는 패턴, 두 번째는 지금처럼 기본 공식으로 문제가 풀리는 내용,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15번이 같은 원리죠. 인수 정리에 대한 이야기고요. 주어진 px가 다음으로 인수분해될 때 AB와 CD의 합은 얼마일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우리 친구들은 마이너스 1하고 2를 대입해서 0이 되게끔 하는 A, B 값부터 찾는 게 중요하겠죠. 자, 시작해 볼까요? 우리 P 마이너스 1. 자,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B. 요 값이 0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를 3이라고 쓸 수 있다. 자, 두 번째는요. X에다 2를 대입해요. P2. 그럼 2를 대입해 보니 16 마이너스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0. 그래서 주어진 2A 더하기 B를 마이너스 12라고 적을 수 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빼볼게요. 그러면 3A는 마이너스 15가 돼서 A의 값이 마이너스 5. 그럼 B의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리고서는 뭐 할까요? 조립제법을 쓰셔도 좋고 뭘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주어진 이 문제 이렇게 좀 바꿀게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a가 마이너스 5였고요. b가 마이너스 2였습니다. 자, 이 식을 뭘로 인수분해하라고요?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 선생님 조립제법 써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 2x 세제곱. x면 여기가 호유 2x면 되겠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2잖아요. 오, 벌써 마이너스 2가 있네요. 그냥 여기는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C하고 D도 좀 더 쉽게 찾아줄 수 있었을 겁니다. 조립제법만 찾지 마시고요. 우리는 전개든 이런 내용들 있죠. 개수 비교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조금씩 식에 대해서 친해지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는 2고 D는 1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문제 A하고 B를 곱하래요. 10 맞죠? 그 다음에 C하고 D를 곱해요. 2라고 씁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는 정답을 12 보기 2번에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자, 16번 합과 곱을 주고요. 주어진 식을 뭐 하래요? 식의 값을 찾아라.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걸 인수분해 통해서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주어진 문제에서는 a제곱 b 마이너스 a제곱 빼기 ab제곱 플러스 b제곱. 지금 선생님은 뭐 한 것밖에 없어요? 전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짝을 맞춰줘야죠. 짝을 맞춰줘야 되는데 위에서는 a제곱이 짝이고 b제곱이 짝으로 해서 만들었더니 아무것도 안 보였던 거예요. 선생님은 a제곱 b와 마이너스 ab제곱을 짝으로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ab로 묶어보면 a 빼기 b가 나타나죠.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마이너스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그래서 a-b로 만들 수 있어요. a-b로 만들어 보면 주어진 식은 ab 빼기 a 더하기 b라고 쓸까요? 이렇게 합하고 곱이 주어져 있으니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서 a 더하기 b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필요해요? 그런데요. a-b가 있어야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합하고 곱이 주어졌을 때 뭐 a-b 찾는 거 정도는 우리 제곱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식의 변형을 통해 찾아내죠. a 더하기 b가 7이었습니다. 7의 제곱 49에서 ab의 곱은 9였어요. 그러면 36을 빼래요. 얼마입니까? 13. 그러면 최종 이 식은 a-b인데 a가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루트 13이라고 써야겠죠? 그리고 ab에서 a 더하기 b를 빼랬어요. 그러면은 2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 2루트 13이라는 정답을 찾아주셨으면 16번 해결이 가능하셨을 겁니다. 이해 가실까요? 오케이. 그래서 시계값 계산하는 형태까지 좀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7번 문제고요. 17번 문제는 뭐 중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열심히 연습을 해봤던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는 x제곱 빼기 2x 빼기 뒤에 있는 숫자는 1부터 2014까지 나온대요. 이렇게 될 때 얘네들 중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는 게 누굴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여기가 두 수의 합이고 여기가 두 수의 곱이야 라고 기본적인 곱셈 공식에서 확인을 했던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합이 마이너스 2가 되는 두 수의 곱을 적어보면 되는 거죠. 괜찮아요? 합이 마이너스 2가 되는 두 수의 곱. 그럼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마이너스 2하고 0은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럼 마이너스 3하고 1, 마이너스 4하고 2, 마이너스 5하고 3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8 곱하면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여기가 3, 8, 15 형태로 돼서 뭐가 만들어지겠다.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을 만들 수 있겠다. 그렇다면 2014잖아요. 도대체 이거를 얼마나 곱하면 2014까지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여기 아래에 있는 숫자가 좋잖아요. 1, 2, 3, 4 그러면 n이 몇인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가서 마지막을 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n 플러스 2라고 쓰면 될 것 같고요. n 곱하기 마이너스 n 플러스 2가 2014보다 작거나 같은 n이 뭘지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인수분해가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이 문제 풀 때 이런 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제곱수하고 2배를 했죠. 초반에야 당연히 2배 하든 제곱하든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곱 숫자가 훨씬 더 큰 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곱 숫자가 2014에 가까운 숫자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보기를 좀 사용해도 좋고요. 지금은 보기에서 40부터 44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보기의 숫자들을 넣어봐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40의 제곱 1600, 50의 제곱 2500. 그러면 40과 50 사이에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주셨으면 됐을 겁니다. 선생님은 n에다가요 43을 한번 대입해 보려고 합니다. 43을 대입해보면 이걸 43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43 이렇게 보시는 것보단 43하고 45를 곱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45 곱하기 43 확인. 3, 5, 15, 3, 4, 12, 4, 5, 20, 4, 4, 16. 그러면은 1935. 아직 2014가 되진 않았죠? 만약에 46하고 44를 곱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4, 6에 24, 4, 4, 16. 4, 6에 24, 4, 4, 16. 그러면은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4, 2, 0, 2. 어이구 2024니까 2014를 넘어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44는 안 되고 43까지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몇 개? 그러면 43개. 언제까지 가능하다고요? 43 곱하기 45에 해당되는 숫자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귀찮죠? 귀찮지만 확인해 보시고요. 제곱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18번과 19번에 같은 형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두 문제 다 다뤄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자, 18번 문제는요. 주어진 식이 0일 때 어떤 삼각형일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당연히 이런 문제는 기본적인 아이디어 뭐예요? 차수가 낮은 문자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자. 그 생각부터 드실 텐데요. 한번 기본적인 아이디어로 먼저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차수가 낮은 문자. 그러면 A에 관한 문자가 차수가 제일 낮네요. A가 2차니까 B-C A 제곱 이렇게 쓰고요. 그럼 남은 애들이 누구예요? 마이너스 B세 제곱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요 녀석들이 남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근데 저 녀석들도요. 조금 센스 있게 접근해 본다면 이 B 빼기 C가 나타나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B 빼기 C가 나타나게끔?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두 개 묶으면 B 빼기 C 안 나오죠. 마이너스 B제곱으로 묶으면 B 더하기 C이기 때문에 이야, B 빼기 C가 안 나오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묶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B세제곱 빼기 C세제곱. 그리고
이쪽도 역시 마이너스 BC로 묶으면 되죠. 마이너스 BC. 아, 이런 거 할 때도 조금씩 짝을 맞추는 연습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B 빼기 C로 묶으면 여기 남는 거 A제곱, 여기 남는 애는요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BC 더하기 C제곱. 중괄호로 바꿀게요. 그 다음 B-C로 바꾸니까 마이너스 BC 이렇게 남더라. 이해하실까요? 자, 요 뒤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 식은 또 이렇게 고쳐질 것 같습니다. B 빼기 C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BC를 넣으니까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으로 고쳐지고, 최종된 식은 B 빼기 C A 플러스 B 플러스 C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자, 근데요 삼각형 세 변을 더해서 0은 절대로 안 나오겠죠.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 뭐예요? 아, 나머지 두 변의 합이 한 변보다는 길기 때문에 이쪽도 0이 나올 수가 없더라.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B하고 C가 뭐하다? 같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뭐 내림차순 정리라고 했어도 되지만 짝을 맞추는 연습이었다라고 봤어도 됐을 것 같아요. 뭐 두 번째 방법으로 짝을 맞추는 연습까지는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대신에 19번은 선생님이 바로 짝 맞추기로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한번 볼게요. 19번. 자, A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A 제곱 C A C 제곱 마이너스 A 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C 있습니다. 누구를 짝으로 선택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이렇게 뒤에 있는 식을 보니 마이너스 B제곱으로 묶으면 A 더하기 C가 등장한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묶으면 A 더하기 C가 등장할까? 이렇게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C를 묶을 거고요. 그리고 C 세제곱 더하기 AC 제곱을 묶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론 마이너스로 묶어서 AB 제곱 빼기 B 제곱 C를 서로 짝으로, 얘네들을 짝으로 그렇게 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건 보는 거기 때문에요. 네, 좀 더 충분히 생각해 보면서 보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언젠간 눈에 잘 들어오실 거예요. 언젠간 눈에 잘 들어오실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누가 봐도 A 더하기 C가 공통인수로 등장. A 더하기 C 곱하기 A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B제곱은 0. 그러면 빗변이 B인 직각 삼각형이라는 걸 바로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진 문제 정답을 5번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20번부터 22번은 스텝 1의 마지막 패턴들인데요. 다 동일한 숫자를 치환해 보는 문제죠. 그러면 이런 문제 나타났을 때 우리는 간단하게 정리해 보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누가 봐도 30을 치환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20번부터 22번은 어떤 숫자를 치환할까를 좀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네, 21번은 30을 t로 치환하면 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바뀔까요? t 플러스 1 더하기 1 분의 t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죠? 네, t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t제곱 더하기 곱하기인가요? 네, 곱하기 t제곱 플러스 1이네요. t제곱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1 이쪽은 t 곱하기 t 플러스 1 플러스 1 그리고 t 마이너스 1 아유 깁니다. 여기까지 적어놨어요. 자, 이제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주어진 문제는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네, 분모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 분자 t세제곱 빼기 1인데요. 걔를 t 마이너스 1 곱하기 t제곱 더하기 t 플러스 1이라고 바꿔주는 거 가능하시겠죠?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곱하기, 자 이쪽은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 위에 전개 보면 t4제곱 더하기 t제곱 더하기 1이에요. t4제곱 더하기 t제곱 더하기 1 우리 이 부분은 그래도 이 정도는 보기차식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유명한 보기차식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꼴이라는 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기차식으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t-1이 이렇게 있다. 괜찮을까요? 그럼 어떻게 지워집니까?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과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과 t제곱 t 플러스 1 또 지워지고요. t-1까지 지워지네요. 그럼 최종 남은 애는 누구예요? 분자의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만 남아서 900 마이너스 30 플러스 1 얼마죠? 871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871 정답 1번에 있다라는 걸 확인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스텝 1에 대한 문제 풀이였습니다. 스텝 1에 대한 문제 풀이였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스텝 2입니다. 자, 만점 목표 최고 난도 문제. 스텝 2에 6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2의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보기차식하고 누가 대표적인 치환 형태가 있다고 했어요? 대칭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대칭식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x4제곱 상수항이 개수가 같죠? 그리고 세제곱하고 1차의 개수가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이 문제는 대칭식에 관련된 이야기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x 더하기 x분의 1을 치환하는 내용이야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았을 겁니다. 자,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괜찮았을 것 같고요. 선생님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nk,2는 2가 두 개죠. 2니까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차식이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1차식은 두 개만 있어야 된대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x 4제곱 a 대신에 k를 넣으라고 했으니 kx 세제곱 더하기 b 대신에 2를 넣으래요. 그럼 2x 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1. 자, 이 문제를요.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시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얘는 x제곱으로 묶어내는 거예요. x제곱으로 묶어서 주어진 이 모양을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플러스 k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묶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너는 t라고 쓸게. 너는 t제곱 마이너스 2가 대렴이라고 하면서 대칭식의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의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까요? x제곱 곱하기 t제곱 플러스 kt 이렇게 나타나네요. 우리 t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겠죠?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x 더하기 x분의 1에 이거 t를 묶어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쓸게요. x제곱 곱하기 t 곱하기 t 플러스 k 그래놓고 t를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 플러스 k. 자, x를 하나씩 넘겨주면요. x제곱 플러스 1이 나오고 여기는 x제곱 플러스 kx 더하기 1 이렇게 등장할 텐데 이 주어진 식이 1차식이 두 개 있는 형태가 나타나야 된대요. 근데 상수항1이잖아요. 상수항1이 뭘로 바뀌면 저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완전제곱식 형태가 되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k가 2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완전제곱식이 돼서 1차식의 곱이 두 개 나타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k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봤네요. k의 개수는 두 개 있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에 2번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 우리 앞에 스텝 1에서 10번부터 13번까지가 이것 관련 문제였어요. 이거 관련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문자가 등장해서 조금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x 앞에 문자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가 좀 더 편합니다. 만약에 이 k가 y에 곱해져 있다면 y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시는 게 좀 더 문제를 수월하게 푸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한번 x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x제곱 더하기 2y 플러스 kx 마이너스 3y제곱 빼기 4y 빼기 4 뒤에 있는 이 내용은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어떻게 되죠?
3, 1, 2, 2, 마이너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좀 적어볼게요. 3y 플러스 2와 y 마이너스 2. 괜찮아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누구한테 주면 이 모양이랑 같은 형태가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래에다 줘서 3y 마이너스 y에서 2y를 만들어내야겠죠. 그러면 플러스 2고 플러스 2가 돼서 k의 값이 4라는 걸 손쉽게 확인해 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근데요, 이 이야기를 뭘로 문제를 풀어도 되죠? 네,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뭐 이런 걸 이용해서 풀어도 되죠.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정수 k의 값을 찾으려면 이런 형태로 문제들을 풀어내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풀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3번으로 가볼까요? 자, 같은 원리죠? 자, 3번 문제는 근데 누가 C가 상수항이 있네요. C가 문자가. 그래서 이것도 X에 관하여 내림차순 할게요. X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Y 더하기 1X. 선생님 마이너스로 묶는 게 더 예뻐 보이는데요. 그렇죠. 예뻐 보이긴 하지만 우리 개수 맞춰주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조금 더 편하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c 이렇게요. 그러면 이 c가 몇이 돼야지 이러한 모양으로 나누어질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우선 요 밑줄 친 마이너스 7y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7을 만드는 방법?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 2하고 3을 주는 방법도 네, 4하고 3이 돼서 마이너스 7을 이렇게 할까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보는 연습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2하고 1이 있고 네, 그렇죠. 여기에 마이너스 3하고 여기 마이너스 1을 주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썼다라면 C를 마이너스 6으로 본 거고요. 분홍색으로 썼다라면 C를 마이너스 3으로 본 거예요. 이렇게 케이스가 나뉘어지면 두 가지 케이스를 다 연습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C가 마이너스 6이라면 2y 빼기 3, y 빼기 2, 2y 빼기 3, y 빼기. 자, 어디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이러한 모양이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위에다 붙여야 마이너스 2y 플러스 y 돼서 마이너스 y가 나오고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2 하면 나타나네요. 오, 그래서 노란색은 괜찮네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번엔 분홍색으로 가볼까요? 2y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3입니다. 2y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3. 어디다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마이너스 y 더하기 1이 나올까요?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긴 해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플러스 1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3이어서 플러스 1이 안 나오고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는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C는 마이너스 6이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C가 마이너스 6이었다면 X 빼기 2y 더하기 3 X 플러스 y 빼기 2로 준 식은 인수분해된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두 1차식의 합이 이거 더하라고 했군요. 두 개를 더해볼게요. 더해보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래서 a의 값을 마이너스 1로 b의 값을 1로 정리. 그래서 a, b, c를 적어보니 다 곱해보면 정답은 4번에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3번 문제를 판별식은 0이다 뭐 이런 걸로 적용해서 푸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 번 정도는 인수분해 틀에 맞춰서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네 번째 문제는 막 식이 너무 길죠. 그리고 저걸 전개한다고 해서 막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주어진 문제는요. 조금 눈썰미가 있는 친구였다면 금방 봐주셨을 것 같아요. 자, 이거랑 by의 b제곱 x제곱 더하기 2a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인가요? 무작정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막 보면서 뭐라도 좀 이게 같아지는 게 있을까? 뭐 이런 좀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요. 이 앞에도 b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있고요.
뒤에 있는 식에도 b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이 있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뭐 얘를 치환하셔도 좋고요. 얘를 치환하셔도 좋고 아니면 아이 뭐 이 정도는 나 할 수 있는데 하면서 ax b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플러스 얘하고 곱해보면 2a b제곱 x y제곱. 지금 뭐 한 거예요? 앞에 있는 이 식을 전개합니다. 전개했는데 똑같은 부분이 있어서 똑같은 부분은 묶어서 전개한 거예요. 괜찮나요? 뒤에 있는 녀석 해볼까요? 뒤에 있는 녀석 by 그리고 b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애 누구예요? 2a제곱 bx제곱 y 이렇게. 그러면 숨겨져 있던 짝이 좀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b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으로 묶어보면 여기는 ax, 여기는 by가 등장. 뒤에 있는 분홍색으로 쓸까요? 요만큼 있죠? 여기를 2ab xy로 묶어보시면 이쪽에서 ax가 나올 거고요. 이쪽에서 by가 등장할 거예요. 드디어 눈에 보이지 않던 공통인수 ax 더하기 by가 보여지실 거고요. ax 더하기 by로 묶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얘하고 얘를 묶게 되겠죠. 그러면 완전제곱 보일까요? 이 정도는 그냥 사실 바로 적을게요. 완전제곱에 의하여 bx 더하기 ay의 완전제곱이 돼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인수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랬네요. ax 더하기 by 괜찮죠? bx 더하기 ay 여기 있습니다. bx 더하기 ay 제곱도 괜찮아요. ax 더하기 by의 제곱은 안 되죠. ax 더하기 by랑 bx 더하기 ay 하나씩 갖다 쓰는 건 괜찮죠. 그래서 주어진 문제 보기에 4번이 인수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5번으로 가보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 문제에서 가장 오래 걸리시거나 많이 틀리셨을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짝 맞추는 게 좀 보였어요, 선생님. 이러면 조금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로 막 접근하는 것보다 짝을 좀 맞춰줬으면 좋았겠다. 짝 맞추기. 짝 맞추기. 내가 왜 이런 걸 몰랐을까? 짝 맞추기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에서는 A하고 B는 자연수라는 조건을 준 거고요. 이제 나에서 짝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짝을 좀 맞춰보려는데 어떻게 맞춰볼까요? 이렇게 2A 제곱으로 묶을게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는 B제곱으로 묶을게요. 2B제곱. 역시 A 더하기 B가 보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마이너스 2AC, BC 어떻게 묶어야 될까요? 잠시만요. 여기를 A 더하기 B 네, 마이너스 2C로 묶어요. 마이너스 2C. 그러면 또 A 더하기 B 나옵니다. 그 뒤에 있는 애는요. 이거는 C제곱으로 묶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 개를 그냥 다 묶을게요. C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C제곱, 네,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 이렇게 좀 묶어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여기요. A 더하기 B로 묶어요. 2배 A 더하기 B.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가 나타나서 뒤에 A제곱 B제곱 빼기 C가 공통인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식은 2 곱하기 A 더하기 B 빼기 C제곱. 아이고, 잘못 썼네요. 네, 2A 더하기 2B 빼기 C제곱.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는 0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2A 더하기 2B가 C제곱이 되든지 아니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가 되든지. 그래서 나에서 찾은 조건은 이 노란색입니다. 이해하실까요? 자, 다는 좀 뒤에다 써볼게요. 자, 다 조건을 쳐다볼 때요. 역시 좀 묶어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앞에 a제곱으로 묶으면 a 더하기 b가 보일 것 같고요. 세 번째 식과 네 번째 식을 b제곱으로 묶으면 역시 또 a 더하기 b가 보일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섯 번째 거랑 여섯 번째 걸 묶는데요. 마이너스 c로 묶어봐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등장.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세 개는요. c제곱으로 좀 묶어보는 연습을 해볼까요? 자, c제곱으로 묶어보면 어떻게 되죠? 네,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으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으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선생님, 더 안 보이는데요? 더 안 보이나요? 요만큼은 이렇게 좀 고쳐볼까요? a 더하기 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타나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묶으니 a 플러스 b 마이너스 c가 등장. 뒤에 마이너스 c제곱 a 더하기 b 빼기 c여서 역시 a 더하기 b 빼기 c로 묶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a 플러스 b 빼기 c 이렇게 정리. 자, 근데요,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0이 되려면 a 더하기 b가 c가 되든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 돼야 되는데 이거 삼각형이랬잖아요. 이런 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에서 찾아낸 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과 같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나하고 다에서 찾은 식을 좀 적어볼게요. 나하고 다에서 찾은 식을 좀 적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라는 건 빗변이 c인 직각삼각형이라는 건데요. c가 가장 크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겠죠. c가 가장 크다예요. c가 가장 크다. 그렇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었다. 그럼 c제곱이랑 c면 c가 1이밖에 안 되죠. 근데 a, b 자연수면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녀석은 탈락. 그럼 우리가 찾는 건 여기 있겠구나.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2배의 a 더하기 b가 같아진다. 자, 이제 주어진 이 식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풀려요. 근데 가조건에서 뭐라고 했어요? a하고 b가 자연수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 자연수라는 조건을 좀 적용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써볼까 합니다.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1의 제곱은 2 이렇게요. 선생님 무슨 소리죠? 2a 넘기고 2b 넘겨서 완전 제곱식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넘겨서 여기까지. 그러면 자연수의 제곱 더하기 자연수의 제곱이 2가 나타나게끔 하려면 a하고 b가 둘 다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형태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요. a하고 b가 당연히 밑변이 될 텐데 둘 다 2가 나타나네요.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b였기에 정답을 2라고 써주셨으면 됐겠죠. 그래서 3번에 정답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좀 한번 풀어보러 가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문제를 가만히 보면은 당연히 선생님 이거 보기차. 그래서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요 까지는 쉽게 확인이 가능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항식 x의 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16을 개수와 상수항이 정수인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도록 자연수 a의 값을 모두 더해보라고 시켰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쉽게 찾아주셨을 것 같아요. x제곱을 라지 x로 바꿔서 라지 x제곱 더하기 a 라지 x 더하기 16 이렇게 고칠 거. 여기서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로 문제를 나눠야 돼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자, 이걸 두 가지 케이스로.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 두 번째는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안 돼서 보기차식으로 넘어가는 케이스.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는 게 이 문제의 키워드고요. 중간고사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무슨 소리죠? 자, 인수분해가 된다면 요 16을 두 수의 곱으로 그리고 그 두 수의 곱의 합이 a가 나타나게끔 고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1, 16 또는 2, 8 또는 4, 4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 a가 17이 되든지 10이 되든지
8이 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A가 17 또는 10 또는 8이면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보기차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근데 이 숫자가 아니라면 이제 보기차식을 생각하게 되겠죠? 자, 보기차식을 생각한다면 주어진 식을 좀 바꿔볼게요. 어떻게? 라지 x 더하기 4의 전체 제곱. 그러면은 8x가 필요했으니까 뒤에는 a-8 라지 x로 고쳐줄 수 있을 거고요. 앞에서는 벌써 제곱식이 완성이 됐어요. x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근데 뒤에 있는 이 식이 제곱식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곱식이 등장해야 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가 돼서 제곱 빼기 제곱꼴이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적어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8 빼기 a x의 제곱. 그렇다면 요 8 마이너스 a가 완전 제곱수가 되면 되죠. 그러면은 이게 1 되거나 아니면 4가 되거나 밖에 없습니다. 9가 되려면 a가 음수여야 되는데 음수는 안 되잖아요. 자연수니까요. 그래서 1이 되게끔 하는 a의 값은 7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4가 되게끔 하는 a의 값은 4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 인수분해가 되게끔 할 수 있는 값들을 더해보면 35가 나타날 거고요. 보기차식에서 나타나는 값을 더해보면 11이 나타나요. 그래서 다 더해보시면 46이라는 정답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6번 문제까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어떨까요? 스텝 1, 2.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그냥 답만 내지 마시고요. 우리 고득점을 원한다면 좀 다양한 생각, 선생님 보는 생각, 보는 시점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해 보시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